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 기초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부제목은 쿼크에서 우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과학이 어떻게 어떤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열심히 찾아봤으니까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자, 영어로는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로 뭐죠?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죠. 사이언스.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한자를 보면 이 과자가 좀 어려운데요. 요게 벼 화자예요. 벼. 이 쌀.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오른쪽이 여러분 되나 말 아나요? 말. 곡식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쌀 같은 거를 이렇게 되로 이렇게 퍼서 세는 이런 모습. 근데 실제 이게 이 과자는 원래 뜻은 과정과 다음에 과목, 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이죠.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이렇게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과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으로서도 이제 우리가 과학할 때 과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이언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라틴어에 여기서 이런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선생님 찾아봤어요. 네. 비슷하죠? 근데 약간 좀 다른데 뭐 발음 뭐 크게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사이언티아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라틴어 발음으로는 이제 스시엔티아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알다예요. 알다. 무엇을 알다. 그 다음 또 아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지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식. 영어로 knowledge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특히 자연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우리 지식 체계들 이런 걸 또 아우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좀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과학이 연구하는 대상이 우리 자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구를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우리들 자신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잘 그렸죠? 네. 우리 자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object, 물체라고 봐도 되고요.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ody라고도 써요. 이럴 때는 이제 물체가 되겠고요. 생명체로서는 개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습니다. 좀 큰 세계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어디 위에 살고 있죠? 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아주 지구를 사실적으로 그렸죠? 우리가 사는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돌고 있는 바로 태양계 위에 있죠. 태양계는 영어로 솔라 시스템. 여러분 배운 사람 알겠지만 태양계는 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렇단가요? 선생님 그린 게 이제 은하예요. 은하. 우리 은하라고 합시다. 은하 영어로 뭘까요? 갤럭시. 이거 보면은 은하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핸드폰 생각나죠? 특정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갤럭시. 그럼 우리 은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은하가 바로 포함된 이 광활한 바로 우주죠.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학에서 나오죠? 수학에서 다루는 바로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U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U가 바로 유니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우주 공간상의 우주로서는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말도 쓰지만 과학에서 다루는 가장 큰 세계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유니버스를 써요. 우리 대학이 영어로 뭐예요? 유니버시티죠. 그 이유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유니버스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큰 세계를 한번 살펴봤죠. 이 큰 세계를 우리가 매크로 월드, 우리말로 바꿔주면 거시세계. 좀 쉽게 얘기하면 큰 세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보다 큰 세상. 그러면 이번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보다 작은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작은 세상은 마이크로 월드, 일명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생명체를 기반으로 따졌을 때 우리 몸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생명과학 시간에는 기본 단위로 아마 여러분이 이걸 배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같아요? 비슷해요? 바로 아이고야 셀입니다. 셀은 여러 개 중에 한 칸의 의미도 있어요. 과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과학 시간은 우리가 세포라는 뜻을 쓰죠. 세포. 이 셀이 화학하는 사람들한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터리 들어봤어요? 배터리? 배터리가 여러 개의 셀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 전지를 우리가 셀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세포죠. 이 세포를 좀 더 이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 다룬 물질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은 아마 이거겠죠. DNA,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자세한 건 생명과학 시간에 하시고 DNA, 우리 유전 정보와 관련된 물질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좀 중요한 거 바로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이 단백질 들으니까 또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요? 카보하이드레이트. 카본 하면 탄소 떠오르죠?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레이트는 이제 물이란 뜻이고, 그래서 탄소와 물로 이루어진 화물, 탄수화물이라는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fat, 지방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게 결국 이제 셀입니다. 세포가 되죠.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 바로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읽을까? molecule. 편하게 읽으십시오. 바로 분자의 얘기입니다. 분자. 이 DNA는 혹은 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 뭐 탄수화물은 더 작은 분자인 단당류인 뭐 포도당, 뭐 과당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고, 팻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 여러분 지방산이나 이제 글리세롤 이런 더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분자들이죠. 분자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바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톰이라고 하죠. 이 아톰 같은 경우는 어와 그리스어로 토머스, 영어로는 어는 부정의 뜻이에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divide, 쪼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다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게 아톰이죠. 근데 실제로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뭐 아톰 잘 쪼갭니다. 우리 핵반응에서는 당연히 핵도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화학에서 다루는 가장 작은 입자는 건 화학이죠. 근데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일명 이제 우리가 subatomic particle들이 나와요. 우리말로 하면 아원자 분자라고 하는데 원자보다 작은 세계.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이미 뭐가 있죠? 바로
핵, 뉴클리어스. 아이고 빠졌네요. 뉴클리어스가 있고요. 핵입니다. 핵. 그 다음에 전자가 있죠. 다시 이 핵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뭐로 이루어졌죠? 프로톤, 양성자와 그 다음 뉴트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이 프로톤과 뉴트론은 여러분이 언젠가 학습했을 이 표시 기억나죠? UD, 업다운, 즉 바로 쿼크라고 하죠. 이 전자는 실제 렙턴이라는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물리에서 말하는 이제 기본 입자인 쿼크 또는 이제 렙턴, 여기가 현재 과학에서 다루는 이제 가장 작은 세계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어떤가요? 과학이 다루는 이 자연이라는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이 거시 세계와 미지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참 광대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화학을 가르치지만 이거를 다 이해하고 가르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연구 대상을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주고 있는데, 딱 봐도 이쪽 파트는 여러분이 봐도 어떤 느낌이 납니까? 생명과학 느낌이 나죠? 이쪽을 주로 연구하는, 뭐 여기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여기를 우리가 바이올로지, 생명과학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지구부터 해서 이 우주, 그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 천문학도 되겠죠? 천문학을 포함한 바로 Earth Science, 지구학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이제 화학은 물론 이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지만 주로 연구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보이는 아톰과 이 모레큘, 요 세 개예요. 가장 작은 세계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케미스트리. 여러분 열심히 can is try 하고 있나요? 열심히 try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가 빠졌는데, 이제 물리도 영역이 많아서 물리학에서 특히 이쪽 서바토믹 파티클 이쪽을 다루는 영역을 우리가 뭐 입자 물리학이나 이제 핵물리로 부를 수 있고, 일반적인 물리학은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봤을 이거죠? 요 그림 많이 봤죠? 이거 질량이 m인 물체.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이나 뭐 에너지, 이 사이들의 뭐 힘,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피직스, 물리예요. 선생님이 화학 전공자로서 뭐 과학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판단하는 대략적인 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지도는 못 돼도 과학을 공부하는 데서 약도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집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쿼크에서, 가장 작은 쿼크에서 가장 큰 우주까지, 유니버스까지, 혹은 유니버스에서 쿼크까지를 연구하는 이 과학이라는 과목은 집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가 집을 어디다 짓죠? 땅에 짓잖아요. 그 땅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이라는 토양이 매우 중요해요. 수학은 과학을 표현하는 언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짓 때 우리 그냥 짓지 않죠?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물리죠. 그래서 물리는 과학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을 지려면 이제 기둥을 짓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케미스트리입니다. 기둥 아주 중요하죠. 집이 버티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이제 지붕을 이제 얹어봅시다. 지붕을 얹어봤더니 집이 모습이 만들어졌고, 두 가지 지붕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바이올로지, 생명과학의 지붕이 되겠고, 이쪽이 바로 Earth Science, 지구과학의 지붕이 되겠어요. 이 과목들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각자 전공 선생님들은 자신의 과목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죠. 선생님은 화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화학이란 이 토대가 다른 과목들을 또 연결해주고 있고요. 가장 중심적으로 버텨주는 과목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 다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라는 이 지식 체계를 좀 대상으로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윤곽을 잡고 여러분이 학습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